북한이 요즘 심상치가 않고 중국은 백두산 근처에서 10만 명이 군사훈련을 했다고 하고 미국은 핵잠수함을 한반도 주변에 집중 배치하고 한반도 긴장감이 높습니다. 이럴 때 북한군은 어떤 분위기일지 또 북한군의 부대 안의 실상은 어떨지 이런 걸 좀 듣기 위해서 저희가 북한 여군 출신 두 분을 초대했습니다. 한 분씩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김정아 씨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자, 소개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북한군 8.15 훈련소 부중대장을 지내셨고요. 북한인민해방전선 보안팀장. 북한인민해방전선은 뭐죠? 북한인민해방전선은 북한에서의 직책이 아니라 대한민국에서의 직책입니다. 북한 군 출신들로 모아진 탈북자 단체 조직인데요. 고향으로 가는 길 우리가 연다 이런 명분을 가지고 통일이 되게 되면 일단 민주화, 북한의 민주화 그거를 우리가 먼저 연다는 이런 의미에서 조직된 이런 단체 조직입니다. 알겠습니다. 북한 리제순 군사대학을 졸업하셨습니다. 네. 또 한 분 모셨습니다. 이소연 씨 나오셨습니다. 네. 북한군 4군단 사령부 상사 출신이시고요. 네. 지금은 대한민국 예비역 부사관 총연합회 안보부회장이십니다. 뉴코리아 여성연합 대표시고요. 고맙습니다. 네. 자, 두 분이 그러니까 상사 출신이시고 자격 출신이요. 소위 출신. 중위 출신이시라고요. 네. 네. 그 북한에서 중위는 여기서도 중위 비슷한 거죠? 네, 비슷하지만 저는 중위면서 원래는 소위 중위들이 다 소대장 직책이거든요. 근데 네. 저는 부중대장 편제가 없다 나니까 부중대장 일을 했어요. 그리고 직무는 부중대장이지만 군사칭호는 서대장 군사칭호죠. 예. 그리고 2006년에 탈북하셨고요. 네네. 네. 그리고 이소연 씨는 상사. 네. 상사. 그것도 우리랑 비슷한 겁니까? 네, 하는 일도 똑같고요. 네. 직책도 비슷하고. 예. 근데 제가 좀 다른 것이 대한민국 상사 같은 경우에는 그 하사관제로 해가지고 20년, 30년 동안 장기복무제로 갈 수가 있는데 저희 상사는 그냥 그 정해진 연한 10년 안에 상사까지 할 수 있고 그냥 제대하는 겁니다. 저희는. 네, 그 부분이 좀 다르다고 봐야 되겠죠. 상사 될 때까지는 얼마나 걸리나요? 뭐 얼마라고 딱 정해진 연한은 없고요. 예. 뭐 부대 내에서 선출된 사람들, 그러니까 그것도 뭐 제대할 때 상사, 중사, 하사가 있을 수가 있습니다. 같은 동기생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이렇게 그 병으로 입대를 했다가 병사, 하사관을 걸쳐서 나중에 제대할 때 상사로 제대할 수가 있는 거죠. 북한의 여군은 자원에서 가는 겁니까? 아니면 뭐 징집이 되는 겁니까? 원래는 자원인데. 예. 그게 일단 초모에 걸리게 되면 빠지진 못해요. 빠지게 되면 그건 반역자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징집도 한단 말씀이시군요. 네, 그렇죠. 그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징집 같은 게 많이 걸리고 그리고 여성들 같은 경우에는 뇌물을 고해서라도 군대에 나가고 픈 사람들은 뇌물을 고해서라도 이렇게 나가는 그런 사례가 많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그 여군도 이렇게 징집을 하나요, 북한에서? 저희 때는 1990년 초반에 김정일이가 2차 세계대전 때 이란 전쟁 때 여성 군인들이 활약을 많이 발휘했다 이런 의미에서 그걸 본받아서 여성 보병 대대를 조직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무리 군 입대가 많아졌습니다. 예. 그래서 군 참모가 많아지다 보니까 원래는 90년 초반 전에는 여성군이 북한 군에서 그저 한 10% 15% 정도 차지했지만 이 대징집이 이루어지면서 여성군이 지금은 북한 군이 한 30%까지 차지하고 있습니다. 30%요? 네. 여성 군인이 의외로 좀 많아요. 굉장히 많이 징집되는군요. 네, 거기에서도 우리 서현 씨 같은 경우에는 군단급에서 이렇게 있는 뭐 통신이나 뭐 무전 이런 분들이 많지만 지금 30% 불어난 인원에는 보병이나 포병 이런 군인들이 많죠. 여성 군인들이. 자, 저는 저런 모습 볼 때마다 저뿐만이 아니라 궁금한데 저것이 진심에서 우러나서 저렇게 막 박수를 환호를 하고 울 것 같지 않습니까 지금? 네. 어떻게 봐야 되는 겁니까 저거? 뭐 진실도 있고 거짓도 있다고 보아집니다. 그러니까 북한의 부류를 보자면 그 현재 북한이 변화할 수도 없고 봉기 같은 것도 안 일어나는 원인이 오랫동안 김일성, 김정일에 의해서 수령 요일 중심의 체제를 구축을 했고요. 그 기간에 그 구축을 위해서 북한 주민들에게 세뇌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그 오래전에 사신 분들은 이렇게 정말 김일성, 김정일이 만나면 하늘의 태양을 만났다. 이런 식으로 국가적으로 우대를 해주기 때문에 그 만나는 것을 최상의 영광으로 생각하고요. 또 저렇게 만났을 때는 우는 사람들, 또 이렇게 그런 진심이 나올 수도 있겠죠. 오랫동안 세뇌교육 받은 사람들은. 근데 현재 90년대 중반부터는 그 북한의 그 내부 상황이, 그 경제 상황이 안 좋아지면서
많은 주민들이 이제 시장 경제를 알았고 돈 맛을 알았고 한류를 알고 하면서 최근에는 뭐 그런 충성 믿음보다는 그 앞에서 그 반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일부러라도 저기에 맞춰서 우는 흉내라도 내는 이런 주민들이 생겼고 그래서 이런 북한의 부류가 지금 좀 갈리지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자, 북한 입대는 남자는 의무, 여자는 자원인 줄 알았는데 두 분 말씀 들어보니까 여자도 징집이 많다고 하고요. 자, 이 자막은 이제 빼주십시오. 이게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합니다. 자, 요즘 좀 분위기가 좀 험악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 가지로 한반도 긴장이 높아지고 있는데 이럴 때 북한 군대의 내부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지금 북한군이 최대로 긴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전번에 이 얘기 하다가 내가 말았잖아요. 네네. 12월 1일부터는 전투정치 새학년도 전투정치 훈련이라는 기간입니다. 원래 예. 새학년도 전투정치 훈련이 동계훈련하고 화기훈련하고 나누어 있습니다. 동계훈련은 12월 1일부터고 12월 1일부터 4월 30일까지고 화기훈련은 5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입니다. 근데 여기서 대체로 화기훈련에는 농사를 많이 짓고 건설 이런 부업 일을 많이 합니다. 그러나 동계훈련에는 그 어떤 부대들이라도 아무리 영양실조 걸린 정말 그런 한심한 부대들이라도 이 기간만은 무조건 훈련을 진행합니다. 근데 이 12월 달에는 대체로 야간 훈련이 많아요. 야간 훈련이 어디 나가서 하는 게 아니라 병영 안에서 저녁 6시가 기상시간이고 아침 6시가 주침시간입니다. 그러니까 낮과 밤을 거꾸로 뒤집는 거죠. 네, 이렇게 해서 군인들한테 정치사상 교육하고 대렬교육, 군사교육 이런 병 실내에서나 부대 내에서 이런 교육을 많이 시키고 1월 달부터는 기동훈련이 많죠. 그러니까 그 다음에는 기본 전투훈련이 많고 기동훈련이 많고 그리고 여기에서 중요한 게 매주 토요일마다 또 토요 행군이 많습니다. 근데 지금 저 중국 그 문제로 해서 북한 국경 쪽에는 지금 최대로 긴장된 상태고 군인들이 정말 숨을 못 쉴 정도로 요 얼마 전에 지금 오늘 오전에 행사 갔다가 북한인민해방전선 그 내에서 저자하고 통화하는 전화 내용이 들어왔는데 지금 검열이 쓸어 붙다 못해 이제는 그전에는 정말 국경연수에서 예사롭게 지나보내던 일까지 이제는 공개 이런 재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 그 공개 재판이 뭔가 그전에는 군인들끼리 서로가 이렇게 중국하고 밀수 전화하는 거는 예사롭게 서로 눈 감았었답니다. 근데 중대정치지원이라는 이런 사람들이 간부들이 이렇게 전화 통화를 하다가 걸려가지고 내일 공개 재판 한다고 이러면서 지금은 숨도 제대로 못 쓸 때라고 많이 긴장된 상태고 위에서 검열이 너무 내려가지고 도대체 이게 어느 검열이고 저게 어느 검열인지 분간을 못할 지경으로 그렇게 검열이 막 내려와서 서로가 막 검열을 하는 그런 상황이라고 합니다. 최근에 그러니까 장성택 처형 이후에 더 분위기가 아주 그렇죠. 심각해진 거군요. 분위기 심각한 것도 심각한 거지만 지금 중국이 또 10만 대공 병력으로 지금 또 군사훈련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지금 북한의 원래 양강도 지구가 9군단 지구사령부로 됐댔습니다. 6군단 이렇게 처형이 없어지면서 6군단을 없애면서 9군단을 편집할 때 양강도가 원래는 9군단 지구사령부로 됐던 것을 지금 12군단으로 개편했습니다. 12군단으로 개편해가지고 이 군단이 많이 일떠섰어요. 그런데 이 12군단으로 개편할 때 지시가 뭐라고 떨어져 있나? 국경을 원래는 최전방전선을 이렇게 NLA 이쪽만 최전방전선이라 했거든요. 국경 쪽은 전선이라 안 했거든요. 그런데 국경 쪽을 지금 전선이라고 확정을 짓고 제2의 전선 이래가지고 거기에 모든 군사력이 거기에 지금 많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압록강부터 두만강까지 압록강 쪽에는 뭐 420이라던가 11여단 12여단, 11여단, 뭐 9군단 이런 식으로 해서 거기에 최종의 부대들이 많이 들어가 있고 12군단 같은 경우에 양강도에 새로 조직된 12군단 같은 경우에는 43여단이나 42여단을 새로 조직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43여단 같은 경우는 경보봉 여단으로 스키부대, 완전히 특수부대 훈련 그런 사람들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42군단 같은 경우에는 42여단 같은 경우에는 새로 조직된 42여단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군인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43이 경보병 군인들이잖아요. 그러면 42는 순전히 기계화, 장갑, 탱크, 포 이런 기술 장비들로 해서 이런 구축을 해놨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중국이 지금 저런 상태에 북한도 지금 많이 긴장돼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자 중국과의 국경지대도 이제 전선이라고 표현을 하고 그쪽 병력을 강화하고 있다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씀이고요. 자, 우리 국민들이 궁금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북한군의 전력이 과연 어느 정도인가, 얼마나 위협적인가, 뭐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지만 교전이 있을 경우에 얼마나 무서운 군대인가 그런 부분도 굉장히 궁금해하시거든요. 실제 우리가 그 전력상 보게 되면 우리 대한민국이 군사력에서 8이고 북한이 28이라고 합니다. 예. 근데 실제 병력으로 보면 북한이 2배가량 많고요. 또 재래식 무기 같은 경우는 세계 10위권 안에 든다라는 정도로 그 자랑을 하고 있지만은 실제 북한의 군인들 요즘에 지금 중국군이 10만 그 선양군구에서 지금 39 집단군 6.25 전쟁 참가했던 부대가 훈련도 하고 있고 아까 국경 지역을 전선 지역으로 지금 만들었다는 그 의미가 뭐냐면요. 지금 그 중국에서 아마 처음에 그 김정은이 좀 골치 아플 겁니다. 지금 그동안 중국을 동맹국, 혈맹국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북한을 북한이 그러니까 만약에 북한의 변화를 감지해서 지금 훈련을 한다 이거 아닙니까? 네. 그래서 지금 중국군이 10만 대군을 훈련을 하면서 지금 어떤 훈련까지 하고 있냐면 국경 지역에 있는 군인들을 북한 국경경비대 군인들을 만약 경우 들어갔을 때 그들을 포섭해가지고 그들한테 어느 한 직책에다가 어떻게까지 앉혀준다는 이런 시나리오, 말 그대로 심리전까지 준비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측면, 그러니까 중국군 훈련이나 이런 모든 훈련을 봤을 때 북한에 우리가 그 재래식 무기, 그들이 쓸 수 없다. 또 북한 병력 100만, 120만 병력을 우리가 너무도 그들은 싸울 수 있는 형편이 아니다라고 그 가소평가하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은 북한의 전력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저는 비대칭 전력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러니까 비대칭 전력 하게 되면 뭐 북한이 지금 핵무기 뭐 한 6기 정도 뭐 보유하고 있다고 하고 그 외 뭐 대량 살상 무기 솔직히 뭐 핵탄두나 천연두 같은 거 장착해서 할 때는 대량 살상 무기가 들어갈 수 있겠고 가장 우리가 좀 걱정거리가 북한이 지금 디도스 공격 많이 하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그동안 대한민국 많이 또 가만히 있다가 당한 일도 많고요. 그러니까 이런 디도스 공격을 위한 사이버전에 참가할 수 있는 해커를 지금 500명 이상 뭐 작년 1년 동안에 한 3,000명까지 올라갔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북한의 군사력은 너무 가소평가해서도 안 되겠지만은 이런 비대칭 전력에 대한 이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대비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개인들의 전투력은 어떻습니까? 개인들의 전투력은 예. 저희가 북한이 항상 하는 거 그거죠. 주 8시간 정신교육만큼은 확실하게 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북한군이 싸울 수 있냐? 싸우긴 할 겁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북한 수뇌부에 충성을 해서 총폭탄이라는 교육만 받았던 군인들이기 때문에 네. 잘할 수는 있는데 이 군인들한테 저희가 솔직히 나와서 싸우라고 하면 한국군하고 북한군하고 저는 뭐가 차이점이 있냐고 하면 예. 북한군의 정신력은 죽든 살든 싸운다 이겁니다. 정신력. 그러니까 뭐냐면 내가 이렇게도 죽고 저렇게도 죽는다. 그러니까 그동안 군부 생활이 지금 배도 고프고요. 뭐 휴가라는 것도 없고요. 뭐 부대 안에서 참 너무도 고달프고 힘들게 살고 있는데 영양실조 와서 내가 죽을 바에는 차라리 잘 싸우다가 이름이라도 남기자. 그러니까 북한에서 주는 육체적 생명 외에 정치적 생명 한 개 더 가지겠다 이런 목적이 있습니다. 하다 보니까 북한군은 1차 연평해전, 2차 연평해전 저희 서해 4군단에서 있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제가 직접 경험을 해본 데 의하면 예. 북한 군인들은 죽기 내기하고 싸운다. 이 정신력만큼은 우리가 너무 가소평가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과소평가하는 정도가 아니라 안 하는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위협적으로 느껴지는데요. 사실 북한군이 굉장히 뭐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생활이 아주 비참하다라는 말씀하셨는데 대체로 어느 정도일지 사실 저희는 이제 잘 상상이 안 되거든요. 북한 내무반 생활은 어떤지, 북한 군인들이 어떻게 실제로 생활을 하고 있는지 그거 좀 설명을 좀 더 해주십시오. 북한 군인들이 첫째로 먹고 사는 식량 문제도 많이 힘듭니다. 예. 특히 정치 훈련이 아니고 이렇게 화기 훈련 때 공사나 농사일 할 때는 정말 식량 사정이 많이 딸려요. 예. 그러나 이 전투 정치 훈련 기간에는 그래도 이렇게 위에서 검열이 너무 내려오니까 밖으로 형식상을 해도 밖으로 높이를 올립니다. 예. 밥을 식당 근무 나가서 우리 서현 씨도 겪었겠지만 식당 근무 나가서 이게 높이를 올리기 위해서 밥을 이렇게 채질을 해요. 싹싹 살짝 올려놔요. 밥 높이를 맞추기 위해서. 예. 그러면 군인들은 식당에 들어가서 이 밥을 또 불고 나네. 이러고 밥 숟가락으로 꾹꾹 누릅니다. 예. 완전 절반 장난이죠. 그래서 숟가락 딱 푸게 되면 군관들, 장교들은 숟가락으로 크게 듬뿍 3숟가락. 병사들은 서로시 3숟가락입니다. 그 정도로 밥량이 낮아요. 한 끼에 3숟가락이요? 네. 원래 인민군 표준에 비하면 군인들 원래 700, 800 이렇게 나오게 돼 있거든요. 근데 그걸 제대로 공급을 못 합니다. 왜냐하면 북한
군관들이나 예, 그 위에 하사관들 이런 사람들이 이게 격리 부분에서 쌀을 다루는 사람들이 이거 가지고 다 먹고 살거든요. 그러니까 남한에 나와서 남한 군인들 이걸 딱 봤을 때 남한 병사들까지 솔직히 월급 다 받지 않습니까? 예. 그걸로 내 국방부도 가보니까 그걸로 수포 가서 먹고픈 거 이렇게 간식이랑 사 먹더라고요. 예.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네. 우리는 제가 서대장이었는데 서대장 때 제 월급 가지고 제가 그 첫 월급을 가지고 저 너무 속상해서 우리 서대원들한테 뭘 해주고 싶은데 해줄 게 없더라고요. 네. 120원 그 돈 가지고 제가 장마당 나가서 싼 게 겨우 뭐 산 줄 압니까? 10원짜리 찐빵을 사게 되면 12개밖에 안 됩니다. 서대대원이 30명입니다. 한 달 월급으로요? 네. 빵을 사면 12개밖에 안 되는데 그 12개를 30명한테 째게 줄 수는 없잖아요. 예. 그래서 생각 굴리다가 한 500g짜리 사탕을 싸니까 그걸 해보니까 34알인가 그렇게 남더라고요. 그래서 겨우 서대대원들한테 사탕 하나씩 넣어놔준 기억 제 아직도 너무 가슴 아파서 갖고 있거든요. 그렇게 장교들까지도 월급이 그렇게 빡빡한데 군인들은 또 월급이 거진 없다시피 합니다. 아마 서현 씨 같은 경우는 상사래도 월급이 아마 저보다는 적었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후방 일꾼들 쌀을 다루는 사람들 피복을 다루는 사람들 이거 가지고 다 갖고 나가서 중간에서 팔아치기 하거든요. 우리 중대장들은 중간에서 해먹고 서대장들은 서서하게 해먹고 예. 예. 분대장들은 부분적으로 해먹고 이런 그런 유머까지 있습니다. 네, 자 그러면 그 정도인데 북한 군인들한테도 불만이 있을 거 아닙니까? 이게 이런 상태로 되겠는가 하는 그런 불만들이 뭐 누적이 되고 때로는 폭발할 수도 있고 그런 거 아닙니까? 그것이 바로 대한민국하고 북한의 차이가 아닌가 싶어요. 예. 제가 바로 그 북한에서 꿀보직 식량 다뤘던 사람입니다. 제가. 네. 중간에서 뭐 이렇게 소소하게 그러시는 건 아니죠? 네, 그러니까 북한에서는 많이 했죠, 제가. 그러니까 뭐냐면 북한 군인들한테 실제 120만 병력이 1년 필요한 식량이 200만 톤이라고 합니다. 네. 근데 북한의 전체 북한 주민들이 먹는 식량 한 500만 톤이 필요한데 실제 북한 내에서 생산해서 나오는 식량은 200만 톤 좀 벗어난다고 해요. 그러니까 실제 군인들한테 오는 식량 이번에 지금 북한도 지금 동기훈련 들어갔는데 네. 여느 때하고 다르게 지금 종합훈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중국군에 대비한 것도 있고 한미 키 리졸브 훈련 대비한 것도 있고요. 예. 그러니까 소대 중대 단위로 하던 훈련을 지금 4단 군단급까지 지금 확장을 해가면서 종합훈련 하고 있는데 이런 훈련 한 개만 봐도 네. 훈련할 때 저같이 양식을 다루거나 예. 또 피복 가진 사람들이 그 부대 안에서 얼만큼 능력이 있냐 뭐냐면 주변 농장에 나가서 또는 관할 기관에 나가서 쌀을 얼만큼 가져오는가에 따라서 그 부대 훈련이 잘 되나 안 되나가 판가름됩니다. 북한은. 그러니까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은 월급도 막 올려달라 하고요. 예, 24개월 지금 많다고 좀 줄여달라고 하고 예, 네. 행복한 투정 좀 많이 하시는데요. 네. 저희 북한군은 10년 살면서 하루 800g 식량이 나와야 되는데 그 식량이 한 400g 정도 나옵니다. 그러면 북한 군인들 우리가 생각했을 때는 뭔가 총 들고 뭔가 싸우기라도 하지 않겠냐. 근데 총 들고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을 죽이는 것이 정치범 수용소가 존재하는 것이 북한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런 불평과 불만이 있어도 그것을 표현 못하도록 오랫동안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할 수도 없고요. 내가 그렇게 하는 순간 죽는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간혹 육군단 사건이나 뭐 각 부대에서 저희 사군단 정치원 염철성 사건 같은 것이 있긴 있었지만은 네. 그런 대규모 시위는 일어나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보아집니다. 예. 저희가 북한 군인들 이렇게 열병 그야말로 각까지 딱 맞춰서 하는 걸 화면에서 보는데 네. 그거 하다가 뭐 장이 파열되고 그런 적도 있다면서요? 네, 저는 그 열병식 훈련하다가 하반신 마비 2번 왔고요. 그러니까 실제 훈련하면서 제일 처음으로 쓰러진 게 훈련 시작해서 석 달 만에 영양실조로 쓰러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다리를 너무 들추다 나니까 저희 간단한 조금 위가 약했어요. 네. 네. 그러다 보니까 이 위를 너무 들춰가지고 먹은 걸 계속 훈련하다 토하고 일다 나니까 한 3개월 만에 제가 영양실조 걸릴 당시에 그때 군사대에 올라갈 때 제 몸무게가 55kg였는데 영양실조 걸릴 당시 몸무게가 40kg로 줄었고요. 혈압이 80에 40으로 떨어지는데 거기에서 계속 더 떨어진 상황에서 제가 그냥 쏟고 먹었대요. 그래가지고 뭐 새벽 2시에 정신 차리니까 아직 숨이 붙어 있는데 맥박이 안 잡힌다고 100% 하얀 죽은 사람 씌우는 하얀 천 있잖아요. 그걸 다 씌워놨더라고요. 그리고 훈련해서 그러다니까 병으로 해서 중간에 나왔어요. 나왔는데 중간에 나와서 하루에 얼마나 하길래 그렇게 아침부터 저녁까지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서현 씨는 직접 훈련 참가했거든요. 훈련이 아니라 열병식 직접 참가했는데 미림병장 같은 경우에 가게 되면 아침부터 저녁까지 거기에 저희 이서대장 같은 경우에도 그 훈련 다 참가했는데
밤에 달이 떠 있으면 야 오늘 저녁 달 떠 있다 나가 훈련하자 이러고 내몬다는 게. 그래 제발 달아 뜨지 마라 이러고 빌었답니다. 뭐 덧붙이실 말씀 있습니까? 좀 우리 국민들한테 당부하고 싶은 거라든지 아니면 하시고 싶은 말씀. 그러니까 북한의 저는 열병식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하나의 준비된 그 시나리오라고 봐야 됩니다. 북한군의 기강을 보여주기 위한 거. 실질적으로 북한 군인들은 많이 힘들고 하지만은 제가 우리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그 한마디 하고 싶은 좀 간략하게 뭐가 있냐면. 저는 북한에서 살아봤고 대한민국도 살아봤습니다. 근데 대한민국에 오니까 이 행복한 대한민국 이제는 더는 제가 탈남할 일은 없어야 되겠다. 제가 탈북에서 왔는데 탈남할 일은 없어야 되겠다. 당면하게는 저도 정치는 잘 모르지만은 우리가 정치 여야를 떠나서 대한민국 안보, 대한민국 지키는 우리 마음은 정말 한 목소리 한 마음이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사실은 잘 알아야 더 안보도 튼튼해진 거고 우리 북한 동포들에 대해서도 더 이해를 할 수가 있게 되는데 오늘 두 분 말씀드리면서 좀 더 이해의 폭을 넓히게 됐다 생각했습니다. 김정아 씨, 이소연 씨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잘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